춥습니다. 이제 오늘 되게 많이 춥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따뜻할 거를 기다리지 마시고, 예, 어떻게 하면 대비를 잘할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위 비장이 약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약해지냐 하면은 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한기가, 냉기나 한기가 이제 그 속으로 스며들면서 중앙토를 침범하는 수가 있어요. 중앙토가 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습이 많이 차이고, 이렇게 습열이 아니고 한습이 차이게 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그 습을 좀 제거해주는 음식이나 그런 거 식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디에 많이 있냐면 뿌리에 많이 있어요. 뿌리에 많이 있고, 이제 겨울 되면은 체질상으로 화체질이나 뭐 이런 체질들은 좀 뭐랍니까, 이때까지의 계절보다는 좀 한숨 쉬게 되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좀 위태로운 거는 수체질은 좀 겨울에 보면은 질병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은 위에서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는 올라간다. 오를 승, 강, 내릴 강, 화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을 다리게 되면은 이래 약이 돌거든요. 돌면서 위에 수증기가 채우며 차게 되면 그 수증기가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밑에 열은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수체질의 특징이 수승하강하는 기능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가 올라오면 약한 그 화의 기능이라도 올라오면은 이 위에서 밑으로 못 내려가지고 여기서 차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도가 잘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신수 방광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심장 관리 잘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식물이 따뜻한 쪽으로 드셔야 되고, 이번 겨울 학기는 5주간 강의를 합니다. 아주 짧게 합니다. 1월 이제 10 며칠 날인가, 12일인가 하여튼 토요일 우리 2일 날 여기 수업이 끝나거든요. 끝나고 한 주 정도 쉬고 하는가, 5주 하는데 5주 하는 동안 식물 본초에 대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에 좋은 거 뭐 이렇게 하면서 초를 만드는 걸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럼 집에서 그걸 한번 해보시고 이제 결과물을 제가 보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제가 강의를 이제 제안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비장 기능, 비장의 기능, 그리고 림프교의 기능과 효소작용 이렇게 해놨습니다. 비장이 이렇게 되면 이게 한의에 쓰는 췌장과 비장을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양의에 쓰는 비장은 비장이고 췌장은 췌장입니다. 췌장인데 이제 그 기능을, 비장의 기능은 이제 조혈작용 이런 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조혈작용이다. 그리고 비장은요, 습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습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인체에 혈 조절을, 수기 조절을 하는 거, 이런 거 습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이세요. 기능이세요가 아니고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장이 습 조절을 못하면은, 제대로 안 되면 살이 찌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살이 좀 찌다 하면은 비장 기능이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비장 기능을 한번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보이시는가요? 자, 보면은 중간에 한번 보세요. 뭔가 움직이는 거가 있죠. 느리게 생긴 게 좀 다르죠, 다른 애들하고. 그렇죠. 생긴 건데 중간에 있죠. 이상한 눈 같은 핵 같은 게 있죠.
저게 이제 그 얘의 그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소포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여기에 잠깐 멈춰 가지고 보면은요. 자. 예, 잠깐 멈춰 가지고 보면은요. 이제 이거 자체가 생긴 게 지금 아까 모양이 쭉 늘어났다가 싹 줄어들고 이렇게 하죠. 그죠?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더 뻗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움츠리가 있는 과정인데, 얘가 이제 마이크로파지라는 대식 세포입니다. 대식 세포인데, 이 대식, 여러분들 그림에 그거 보이는가요? 예. 그 대식 세포가, 근데 여기는 초록색만 보이고, 예. 동그라미를 제가 안 보일까봐 쳐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거가 이제 움직이기 전에 제가 찍어놓은 건데, 이래 동그라미를 친 건데, 이제 컬러가, 이게 밑에 바탕이 진하면 되는데, 제가 좀 연하게 찍었더니만 저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거 체열을 하게 되면은 저게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건 천배 확대를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저래 씩씩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몸속에 있어야 되는데, 저래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서 다니면서, 이제 그거, 뭡니까? 그거 벌레라고, 박테리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유해균들을 잡아먹는 거, 나쁜 물질들을 잡아먹는 거, 이런 거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식이니까요, 엄청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그걸 이제 소화를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균이 많이 들어오면은, 터질 듯이 많이 먹고 나중에는 폭발을 해버려요, 지가. 예, 스스로. 예.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또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가 몸을 나쁘게는 관리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그 적혈구, 옆에는 이제 이 적혈구고요. 얘네들은 이제 그 백혈구라고. 색깔은 지금 이제 이게 칼라로 이제 지금 칼라가 안 되는데, 칼라로 되면은 요건 적혈구는 붉게 나오고요. 쟤네들은 조금 뭐 흰색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비특이적 반응, 이제 병원체에 대한 방어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그 백혈구예요. 이게 백혈구인데요. 얘가 롤링을 해요. 이게 굴러요.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얘네들 이게 나쁜 그 유해균들이 품어내는 게 있으면은 일로 이게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얘네들이 이걸 파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파악을 하고 이거 우리 거 아니라는 걸 알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제 잡아먹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 얘네들은 피 속으로도 흘러나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바깥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찔리잖아요. 그죠? 그럼 찔리는 순간에 거기에 독소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독소들이 들어가면 순간 이제 막 이게 피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걔네들이 그걸 빠져나와가지고 요걸 방어를 시작합니다. 그럼 얼마 안 있으면은 피가 멈추면서 닦지가 않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거 작용이고. 근데 이거 심하게 찔려가지고 안에까지 골맞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름이 생겨가지고, 예, 그렇게 돼요. 우리가 파상풍이 무서운 거는, 그 파상풍은 이게 밑으로 들어가죠. 그죠? 요 안으로. 예, 박혀가 그 안에서 고름이 생겨가지고 이게 속으로 골마갖고 나올 데가 없으니까 퍼져가는 거거든.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밑으로 붕 찔렸으면 여기서 찢어가지고요, 더 이상 균이 못 들어가도록 만들고 밑에서는 이제 방어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화기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다 죽여버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 옛날에 우리 동생이요, 우리가 저희가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집을 지어 놓고 일부는 거기 살고 한쪽은 짓고 있는데, 나가다가 큰 못에다가 팍 밟은 거예요. 그 상상을 하면 해보세요. 운동화 신었는데, 그래도 하는데 그걸 이제 달고 막 나 죽는다고 들어오니까 쑥 빼니까 막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발 뒤꿈치에 그래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누워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엎드려라니까, 엎드리니까 이제 이거 빼야지 하면서 싹 뺐거든요. 그 피가 펑펑 나오는데, 이제 엄마하고 내하고 뭐 남동생하고 눌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 있죠. 그거 성냥 있죠. 그걸 3개를 말아가지고요. 불을 붙이가 거기 확 붙이더라고. 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그래갖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거 괜찮을 거다 하면서 근데 엉엉 울면서 학교 갔는데 며칠 만에 다 나와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이제 피가 퐁퐁 나오고 있는데 그걸 그게 이게 만약에 나눠버리면 이 발을 못 쓰게 된다고 그렇게 그게 제법 큰 대못이 찔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흔적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은요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이 있으면은 뭐 찔리거나 뭐 상처가 생기면은 얘네들이 나와서 그런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백혈구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지금 백혈구를 종류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그림 다 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의 면역 기관들을 알아야 돼요. 그 면역 기관들을 아셔야지만이 지금 이제 내 몸이 이렇게 나를 방어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그 가늠을 하게 되세요. 자, 백혈구는 이제 혈구가 이제 희죠. 예, 희가 때문에 백혈구다, 적혈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나죠. 여기 백혈구의 종류들을 이렇게 보면은 호연기성 백혈구 그리고 비만세포가 이름이요. 뚱뚱한 세포가 아니고요. 요거는 알러지 반응을 가지는 그런 세포를 비만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T림포구 해서 T세포입니다. 그리고 B림포구, 이제 B세포구인데, 여기 이제 T세포, T셀이라 그러죠. 세포 CALL 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그걸 해요. 이게 완전 방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적이다 아니다를 구분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다 역할들이 달라요. T셀도 종류가 좀 몇 개 있습니다. 뭐 있는데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살해 세포라 해가지고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저건데 전부 다 그게 그거같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이렇게 NK 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T셀하고 B셀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그 신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게 적이다, 이게 적이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데, NK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딱 보고 너 누구야 하고 쿡 찔러 봐갖고, 우리하고 같은 식구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가지고 그걸 터뜨려주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007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007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거고. 네, 밑에 보면 이제 호중성 백혈구 그리고 고산성 백혈구 그리고 수지성 세포 그리고 대식세포 이렇게. 대식세포는 굉장히 크죠, 그죠? 대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식세포가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 그림도 있죠, 그죠? 그렇게 저렇게 되는데 저게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나로 모여 있으면 그냥 한 덩어리인데요. 균을 발견을 하면 여러 군데서 오죠. 그럼 발을 다 저래 뻗습니다. 이렇게. 원래는요, 요렇게 딱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균을 잡기 위해서 발을 쫙 뻗는 게 쫙 뻗어가지고, 왜 여러분들 그 카멜레온이 파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가죠. 그래, 얘도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이런 게 있고요. 쭉 늘어나면서 확 감싸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식세포가 이렇습니다. 이게 NK셀입니다. NK세포입니다.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막 흘러다닙니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 B셀하고 T셀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B림프구입니다. B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항원을 파악하고 항원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항원에 대해서 이런 애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전달하면은 그거에 대한 거 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요런 걸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물질을 만들어 T셀이 킬러 T셀이 있습니다. 킬러 T셀이 가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그걸 쏘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항체가 있죠. 그죠? 이 항체. 이게 이제 Y자형으로 생겼습니다. 이 항체는 왜 이렇게 Y자 생겨? 이렇게 들러붙기 어떻게든 이 Y자형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체를 가지고, 이제 항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항원은 뭡니까? 항원은 병의 원인이 되는 거고, 항체는 그걸 뭡니까? 잡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백혈구가 있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무슨 특혈구가 도너츠 같이 생겼는데 좀 도너츠 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빵꾸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없고 요렇게 이제 중앙은 이렇게 폭 파져 있어요. 가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죠? 예, 전체 생긴 거 공부했는데 이제 좀 제가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백혈구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자, 호중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긴 얘네들은 뭘까요? 제가 참 어설프게 그렸지만은 한 개 한 개 그린다고 조금 쪼래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이만하게 그려가 축소시켜가지고 딱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이러스가 딱 나면 지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품어내죠. 이게 이제 스며들어가요. 스며들어가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 호중구가 오면 호중구가 나와서 이게 혈관에서 이게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혈관에서 호중구가 딱 빠져나와서 쟤네들을 삼켜버립니다. 딱 삼켜버리고 이제 그걸 녹여 없애는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이런 그 백혈구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나 각 나라에서 방어하는 군인이 없으면은 항상 위태롭고 위험하죠. 근데 그런 게 잘 돼가 있어요. 우리 몸은. 그게 이제 면역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병원체가 나타나면 혈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병원체를 삼켜버리고 많이 삼켜버리면 금방 없어져 버리죠. 폭발을 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는 이제 마이크로파지인데, 대식세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한 그려봤어요. 지금 이걸 마구, 아구아구 이제 가면서 다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잡아먹고, 이제 대식세포가 이제 병원체가 있으면 많이 몰려들어요.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전부 다 처리를 하는데 많이 잡아먹어요. 많이 잡아먹고 이제 이 대식세포가 이제 T셀한테 병원균의 항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식구가 아닌데 네가 한번 검사해봐라 하면서 이 대식세포가 이게 대식세포가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이 뻗어져 있죠. 이렇게 발이 막 뻗어져 있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T셀한테 줘가지고 이걸 이렇게 줍니다. 꺼내줍니다. 꺼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걸 한번 조사해봐. 여기에 맞는 걸 갖다가 한번 이제 만들어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T셀은 병원균에게 독성을 띠는 이제 림포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제 사실 우리가 면역 기관이 떨어지면 림포카인 이런 걸 못 만들어냅니다.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이게 면역하는 방어하는 기능이 약해져 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식세포는 이제 이걸 이제 일단 잡아먹었는데 이거 우리 거야 아니야 하고 하면은 딱 보면은 이거는 아니야 하면은 림포카인을 만들어 갖고 뿌립니다. 이거 이제 그 살해 T세포가 이렇게 뿌립니다. 쫙 뿌리면은요. 뿌려주면은 그거 발라진 이제 그거에 이제 발라져 가지고 그게 이제 이거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대식세포가 이제 그때부터 마구마구 잡아먹는 그런 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B세포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먼저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요렇게 이제 이렇게 V형으로 생긴 게가 막 똑똑 떨어지죠. 있죠? 요게 이제 내가 림포카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쁜이라고보다는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에 붙어요. 이렇게 이제 단백질이 딱딱 달라붙거든요. 달라붙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달라붙도록 만들면은 이제 그 B세포, T셀한테 제공받은 항원으로 이제 항체를 만들어요. 이 B세포가. 그러니까 이제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를 만드는 거야. Y자형으로 생긴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그게 항체가 돼요. 그 항체를 갖다가 뿌려요. 그럼 이게 뿌리면은 항체가 이제 작작작 달라붙겠죠. 그죠? 달라붙어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걸 열어요. 그 애를 단백질을 뚫어요. 말하자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나쁜 물질이다 그러면은 내 여기를 뚫어버려요. 제 항체를 가지고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 사람 몸이 안 좋아하면 주사바를 꼽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는 얘네들 주사가 없잖아요. 그죠? 주사가 없으니까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게 있으면서 니는 뭐 뿌려라 나는 그거 할게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돼가 있어요. 그럼 이걸 열었죠. 그죠? 지금 요걸 열었죠. 그죠? 딱 얘네들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묶어버리면은 걔를 탁 열어가지고 요 사이로 이온을 쏘아요. 이온을 쏘아가지고 이쪽으로 쏘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폭발을 시켜버리는 걸 탁 터트려 버려가지고 없애버리는 역할을 해요. 대단하죠. 이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기억을 시켜요. 딱 기억을 시켜. 다음에 이거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없애라. 딱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천연두라든지 이제 그 뭡니까 그 수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딱 걸리고 이러면은 이제 쟤네들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물질에다가 다다다다 만들어가 팡 쏴버리고. 그래서 한번 걸리면은 뭐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한 번 걸리면 다시 전염 안 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원 단백질의 특이 항원을 만들어서 혈액 속에 이렇게 항상 떠다닙니다. 그래서 항체들이 여기 막 떠다니고 그러면 지가 알아가서 붙었다 그러면 가서 쏘고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참 우리 몸은 이렇게 어찌 보면 참 재밌어요. 자, 이거 이제 대식세포가 이렇게 혈액과 림프 속으로 이제 림프 속에서 들어가 있으면서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이게 이 림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림프선이 임파선이라 그러죠. 임파, 림프 같은 말이에요. 임파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중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집이 하나씩 있어요. 집이 하나씩 있는데 그걸 갖다가 림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처럼 림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림프절 여기 보면은 림프절은 여기를 왔다가 여기 보면은 판막이 막 돼 있어요. 판막 여기 중간중간에 여기 있죠. 이 판막. 여기 보이죠? 그죠? 림프가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대식세포가 잡아먹을 건 다 잡아먹고 그래갖고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잘 보이나요? 예. 요런 게 서포도 있고 옆에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도 하고 여기 대식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림프는 온몸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온몸이 이게 모세혈관까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물질이나 이런 걸 다 그거거든. 그 속으로 대식세포가 다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기가 제일 사실 추저워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대식세포가 하나하나 다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이제 이렇게 정리된 거 일로 또 보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 안에 이제 대식세포가 들어있다고 제가 이렇게 표를 한 거예요. 대식세포가 혈액과 림프 속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거죠. 림프절 속의 대식세포와 T셀이 여기에 이제 있다라는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대형 림프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비장입니다. 비장이고 이걸 질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요거는 뭡니까? 췌장이죠. 지난주에 우리 췌장 했나요? 네, 췌장이죠. 이게 췌장이고 요 췌장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장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돼 있으면서 이걸 하나의 세트로 보는 그런 겁니다. 여기는 소화에 관여하고 있고 이거는 혈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항상 혈을 모아 넣어요. 이 비장이. 혈을 딱 요래 저장을 해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피가 부족하죠. 그죠?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러면은 얘가 그걸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탁 다쳤잖아요. 이만큼 찢어졌잖아요. 그럼 여기 피가 펑펑 나오겠죠. 그러면 바깥으로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고 또 돌아서 만약에 위에 다치면 머리도 가져야 되는데 모질하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대량으로 방출을 해요. 품어내요. 예, 품어내는데 그거 이제 품어내기 때문에 그 개를 막아주면 되는데 이제 요 부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가 다쳤는데 비장에서 피를 품어내니까 비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거는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이렇게 몇 단계를, 그러니까 80살 걸 갖다가 엄청 반 이상 단축시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장, 그걸, 그 세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비장의 역할과 기능에서 보면요. 요거는 비장하고 췌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발가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왼쪽으로 보면은 갈비뼈 있죠. 왼쪽 갈비뼈 이렇게 만져보면은요. 끝나는 부분에 여기가 딱 요렇게 딱 돼 있어요. 끝나는 부분에 딱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우리가 항상 내가 피가 부족할 때나 그리고 백혈구의 내 몸을 청소하고 림프관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내 백혈구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돕기 위해서 여기 딱 가져 있는 게 비장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비장의 무기다 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숨길 비자 숨길 장자 해가지고 비장이다 그런데 이 비장의 무기다 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씁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우리 보면은 여기 12장이 있고요. 12장이 있고 요거 위장입니다. 요거는 위에 거는 위장이고요. 요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비장의 길이는 약 12cm입니다. 12cm면은 우리가 주먹을 쥐면은 이거 12cm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주먹만 한 게예요. 요게 저게 막 붙어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되고 두께는 5cm입니다. 그런데 5cm는 작은 거 아니죠. 12cm에 5cm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두껍게 붙어 있다는 그런 겁니다. 무게는 18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의 우리 고깃집에 스테이크 집에 가면 하나 서는 것만 하잖아요. 그거 180g 정도, 좀 많죠? 180g이면 한 150g에서 120g 주고, 예. 150g 주고 이러는데 180g 같으면 조금 많이 주는 집이에요. 큰 거 주는 집이에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형 임파구고 비장은 몸 안에 들어오는 수분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 만약 비기가 허약해지면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을 잃게 되어 설사와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설사와 소변이 잘 안 나오고 근데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죠. 안 되죠. 그죠? 설사를 조절하는 거는 괜찮죠. 몸이 무겁거나 이게 뺄 거는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있는 거죠. 몸이 무겁거나 붓게 된다. 이게 신장이 안 좋아도 붓고 신장이 안 좋으면 요산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몸이 막 붓게 되는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붓는다는 거는 이 수분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붓게 되고 살이 찌고 여유있는 것은 비장이 막고 있다. 살이 여유이고 몸이 약한 것과 사지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은 비장이 허약한 탓이다. 혈액을 통솔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비장이 혈액을 통솔하는 힘을 잃게 되면은 여러 가지 출혈성 병, 즉 만성 혈변, 월경 과다, 자궁 출혈 등이 생긴다. 이게 이제 월경이 하다못해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막
이거 생리도 아닌 것이 막 쏟아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혈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한의에서는 동의나 이런 데서는 북루라고 합니다. 북루. 예, 북루 이렇게 북루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씩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근데 북루 같은 게 이제 자궁출혈 이게 비장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막에 염증이 생겼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봐도 자궁 내막에 염증이 아니면은 이런 이제 비장 기능의 지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적혈구의 단백질과 인지질, 철, 색소 등을 분해, 재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오래된 적혈구, 이건 쓰는 거, 못 쓰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나누는 거죠. 자, 혈액 중의 세균을 죽이고 노후한 적혈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게 자꾸 돌아다니면 에너지를 빼먹거든요. 이건 백혈구는 적혈구는 얼마 동안 산다고 했습니까? 적혈구 사는 기간이 있어요. 한 달이 30일이죠. 예, 120일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넉 달 정도를 사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넉 달 살면은 참, 적혈구도 참 많은 일을 해요. 돌고 돌면서 다시 공장에 들어가갖고 새롭게 뭡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조제가 돼갖고 이렇게 성형을 해갖고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비장이 한다는 그런 거죠. 자, 비장 효소의 역할. 비장은 인체의 파수꾼이다. 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효소에 의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이제 그 재료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 이제 요건 쓰는 거다. 그럼 새로운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탄생을 시키는 그런 거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효소를 가지고 무독화시켜서 대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해버립니다. 봐가지고. 이제 쓰나 못 쓰나 이걸 갖다가 판단을 하는 게 이제 비장이죠.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인체 찌꺼기를 분해하는 데 불과하고요. 인체는 또 독에 의해서 피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장 기능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 인체의 파수꾼들이 자기가 이제 그걸 이게 뭐랍니까? 명령을 받아야 될 게 지금 원거지가 없잖아요. 그죠? 비장이 없어지게 되거나 비장이 약해지거나 이래 되면은요. 그래 되면은 이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비장을 잘라내 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들어가냐? 무균실에 들어가서 막 몇 달 동안 이래 있다가 이제 조금씩 바깥으로 나오면서 적응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인체는 독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분해된 단백질은 아미노산 대사 그룹에 들어가서 또 다시 재사용하게 이제 만들어내고요. 이제 철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비장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단백질 분해하고 이제 철로도 분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분해하는 거죠. 자, 철 같은 경우에는 골수와 간장으로 보내가지고 새 적혈구를 만드는 재료로 다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인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이처럼 재이용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오늘 꼭 단백질을 몇 그램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막 정해놓고 안 먹어가지고 막 큰일 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우리가 식물만 먹어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것까지 됩니다. 자, 비장의 중요한 기능을 이렇게 보면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돕는 것과 결합된 세균이나 항체로 둘러싸인 세포들을 혈류로부터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하고, 그래 이제 또 붙어 있는 세포나 이런 거 세균 이런 걸 갖다 항체로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갖다가 뜯어내는 거.
이제 세포들을 혈류로부터 이제 제거하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비장의 하는 기고 그리고 림프구로서 혈액을 걸러내면서 몸에서 노화되고 사멸된 이게 늙어 있는 이런 비실비실한 적혈구를 다시 이제 재생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장은 뭐 하는 겁니까? 완전 새로운 탄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희한한 공장도 다 있잖아요, 여기에, 몸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푹 잘 자고 있죠.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나면 얼굴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뭐 때깔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예, 완전 화색이 돌면서 색깔이 달라지고 얼굴이 훤해지는 거 이런 게 얘들의 역할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겁니다. 어제 잘 먹었나 얼굴이 완전히 꽃처럼 폈네 이러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세균이나 노폐물을 소염 제거하여 이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피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장기다 이런 겁니다. 이 지금까지 사실 뒤늦게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췌장이고요. 또 그 다음보다 더 늦게 발견된 게 이 비장이라는 그런 겁니다. 비장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 끄트머리에 땡 붙어가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비장을 연구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비위가 허약하면 먹은 것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속이 메석거리고 입맛이 없으며 배에서 소리가 나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 있죠? 왜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상한 걸 보면은 비위 상한다 그러죠. 그 비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비장과 위장입니다. 그 비위가 상해가지고 못 먹겠다. 그럼 웩하고 이러는 거는 비장 기능이 안 좋아서 웩 잘 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장 질병은 비장과 위장, 간장의 질병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병하기 때문에 이제 어지럼증과 같은 빈혈 증상이 생긴다. 이게 빈혈이 심하다 그러면 비장 기능이 활성화가 좀 약한 거고 비장이 별로 좋지 않고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게 이제 비장이라는 그런 거죠. 비장이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발견된 게 늦었지만은 소중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림프계 임파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 있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람은 너무 비교적 가까이 가 있는데 이쪽 바깥쪽으로 그게 좀 더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은요. 제가 이제 인체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책을 하나 샀더만 그 책이 한 6만 얼마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감사하게도 C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CD를 보니까 이런 이제 그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림프구를 이게 전부 림프입니다. 림프선하고요, 림프구하고 있는데 요거를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제가 따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여기 소장 있죠, 소장. 여기 소장이거든요. 여기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못하면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보이지만은요, 여기 서해부 있죠, 여기에. 서해부에, 여기에, 림프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안 좋으면 이렇게 토시 쓴다 그러잖아요. 뭐가 볼록 올라오죠. 가리토시라 그러죠. 그 림프구에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식세포라든지 T세포가, T셀이 청소를 잘 못한 거예요.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게 목에 임파선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막 누가 TV에서 목에 여기에 임파선에 염증이 생겼다를 갖다가 잘못 말해가지고 전립선염이 생겨. 여자분인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전립선이 여자가 왜 전립선이 있고 왜 또 전립선이 저기에 있는가 그런데 잘못 말한 거죠. 그게 여기에 임파선이 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림프액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여드름을 짜죠, 그죠? 짜고 나면은 나오는 맑은 액 있죠.
그게 이제 그 물질입니다. 진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화생자리에 예를 보면 예를 볼록 올라온 그거 있죠. 그건 치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터트리면 안 돼요. 터트리면 안 되고 가만 놔놓으면 그걸 다시 흡수를 합니다. 우리 몸에 어째 하다가 뭐가 볼록 올라오죠. 이렇게 물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하고 터트리면은 또 만들어내죠. 그죠? 볼록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터트리면 계속 내야 되니까 내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가만 놔놓으면 걔네들 다시 재흡수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물질들을 내보낼 자리가 없으니까 글로 내보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아마 뭐 손바닥에 뭐 하거나 뭐 볼록 올라왔잖아요. 볼록 올라오면 또 뽁 터뜨리거든요. 그럼 또 좀 있으면 또 볼록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자꾸 그 림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서해부의 가래토시고 겨드랑이에서 나는 작은 혹이라든지 종기로 고생한 후에 생기는 작은 혹 이런 게 전부 다 림프샘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거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소나무 가지를 막 그려놨잖아요. 왜 그렸을까요? 소나무에 보면 이렇게 송이 진이 생기잖아요. 아, 이런 그래도 눈치가 빠르시다. 탁 자르고 나면 그게 쫑 생겨가지고 딱 막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소나무가 그런 진액이 탁 잘랐는데 진액이 안 생기고 그대로 있으면 그쪽으로 뭐 합니까? 세균들이 침범을 해야 그 나무가 썩어버리거나 상하게 돼버리는 이런 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소나무는 이렇게 해서 사시사철 청청하게 이제 지킬 수 있는 이런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똑같이 소나무처럼 그런 작용을 한다는 그런 거죠. 자, 이건 막 림프샘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온몸을 돌고 있는 게 혈관계가 제1순환계고요. 림프계는 제2순환계입니다. 요걸 꼭 아셔야 돼요. 제2순환계면서 세포 사이를 구석구석 굉장히 꼼꼼하게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포가 병들고 이 나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걸 받아가지고 빼내가지고 자꾸 청소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소변으로도 빼내고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운동을 하면서 땀을 한 번쯤은 쫙 빼주는 거는 내일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요게 이제 림프절 구조 보셨죠? 그죠? 제가 자꾸 림프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림프절이 약 500개에서 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00개, 어떤 사람은 600개. 사람 몸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김국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많겠죠. 우리보다 한두 개는 아니고 조금 더 많겠죠. 왜? 키가 있으니까. 그럼 좀 작은 사람은 우리 인율 선생님 같은 경우에 좀 작겠죠, 그죠? 이렇게 남자 또는 또 많이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림프줄이 겨드랑이 그리고 서해부 사타구니라고 하는 서해부 목, 가슴, 배 이런데 배 이거 우리 조금 전에 여기 있죠, 여기에 예. 여기에 여기 동그라미 여기 있네 여기. 목 있는데 여기 가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조금 이쪽으로 당겨 왔는데 여기 서해부 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